안녕하십니까. 철강 담당하고 있는 박성봉입니다. 3분기 실적 먼저 간단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황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상에 보시는 그 테이블 중간쯤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0%, 보합, 그리고 뭐 거의 2만%, 120%. 그러니까 업체별로 되게 실적의 방향성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안 좋은 업체는 되게 안 좋고, 생각보다 좋은 업체는 되게 좋은 업체가 있는데,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 연결 기준이고요. 영업이익이 한 4,800억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4,600억 인 거 감안해보면, 뭐 전년 동기랑 비교해보면은 거의 이익이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2분기가 연결로는 1,700억이었지만 별도로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3분기는 판매량 어느 정도 늘어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도 QOQ로는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저희는 3분기 연결로 한 5천억에서 4분기는 한 7천억까지, 그러니까 한 2천억 가까이 증액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전용 냉연을 비롯해서 열연 같은 경우도 가격을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는 포스코의 그 철강 ASP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재료인 철강석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톤당 한 120불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는데, 브라질의 발레 같은 경우 이제 9월부터 철강석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이 좀 완화가 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철강석 가격은 저희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는 올라가고 원가는 빠지면서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면서 4분기도 QOQ로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거의 BEP 근접할 정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대해철은 뭐 흑자가 났다가 뭐 적자까지도 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제품 중에 하나인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을 거의 작년부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그리고 아연 스파티시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속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아연이나 연 이런 금속 가격이 다 올랐다는 걸 감안해 보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실적은 달성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실적이 좋은 업체들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은근히 실적이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가 워낙 기저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한 400억대 초반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40억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리, 그러니까 동 가격이 2분기 대비 3분기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톤당 1,000불 이상 오르면서 그 신동 관련해서 메탈 개인이 50억 이상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3분기 한국의 전체 탄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 풍산이 그 탄환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풍산 같은 경우도 이 탄환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방산 매출이 3분기에도 상당히 양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아제강이라는 종목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2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미국으로 가는 에너지원 관광 수출이 아무래도 올해 2분기에는 좀 타격이 있었는데 3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수 같은 경우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판매 가격 인상으로 대부분 다 전가를 시키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판매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해상 풍력으로 들어가는 그 후유 강간 수주를 작년부터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일단 고로사들은 실적이 되게 안 좋, 3분기까지는 안 좋습니다. 근데 4분기부터는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QOQ를 계속 그 스프레드 확대가 가능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 업체 중에 이제 풍산이나 세아제강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업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철강 내수 가격인데요. 당연히 올해 이제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이제 한 4월달, 5월달부터 이제 가격 반등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웬만한 제품들은 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가격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 업체들도 일단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가격 반등 나온 걸 감안해 보면 4분기부터는 좀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재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철강석 가격이 거의 한때는 톤당 한 130불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중국의 철강 가동률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철강석을 주로 수출하는 이 브라질,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워낙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한때 특히 이제 올해 한 뭐 3분기, 그러니까 6, 7월, 8월까지 생산 차질이 많았습니다. 브라질에서 철강 생산 차질이 많았기 때문에 수급이 급격하게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9월부터는 브라질의 발레 같은 경우도 수출을 되게 많이 지금 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은 앞으로 저희는 한 110불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 5번을 보시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살짝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한 3월달 정도까지만 살짝 감소를 했다가 바로 회복을 했죠. 바로 회복을 했고, 특히 이제 절대 생산량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 거의 3분기,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할 정도로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는데요. 다른 국가들을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은 생산량 감소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35%까지 감소를 했다가, 물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황이 완전 다른 거죠. 미국, 유럽은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철강 가동률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두 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바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3분기 때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일단은 철강을 사용하는 전방 산업의 가동률이 그만큼 중국은 빨리 회복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회복 속도가 너무 가파른 나머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공급이 가행 공급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재고입니다. 재고를 보시면 당연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 재고가 급증을 했었습니다. 올해 3월 초까지 거의 뭐 예년 수준 대비 2배까지 증가를 했다가 그 이후로는 재고가 일정 기간 동안에는 빠졌습니다. 빠지는 당연히 좋은 현상이었죠. 근데 이게 5월달, 6월달 접어들면서 빠지는 속도가 이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중국 남부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철강 수요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철강 가격이 여기서 추가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재고 레벨이
예년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름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되는 그 속도가 되게 둔화가 됐지만, 근데 겨울철에는 뭐가 있냐면 중국은 매년 그 동절기에 되면 그 철강 감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방부 같은 경우는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그 발전소 가동률이 올라가고요. 물론 이제 LNG 발전 비중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석탄 발전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그 환경 오염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제조업체들을 희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산업이 철강 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의 메인 철강 생산 지역인 당산시를 포함한 허베이성 주변에 그 철강 가동률을 동절기에는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올해도 그거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은 저희는 이미 이제 8, 9월 달에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이 가동률이 점점 이제 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고 같은 경우도 올해 동절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감소세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 한 춘절 전후, 그러니까 중국 2월 달에 춘절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춘절 전후 되면 예년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고만 예년 수준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고 가격이 방향성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먼저 아연 가격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다가 이후에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코로나 터지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금속 가격에 대해서도 뷰를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뭐 인프라 투자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 보면 뭐 뒤에 구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아연도 마찬가지로 금속 가격이 지금 레벨에서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지금 아연 스팟 재련 수수료입니다. 이게 거의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발생하기 이전에는 300불, 톤당 300불 유지하던 게 거의 지금은 150불이 최근에는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아연 스팟 재련 수수료 같은 경우도 글로벌하게 아연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에서 특히 남미 쪽에 코로나가 워낙 그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아연 광석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티시가 많이 빠졌는데 물론 이제 남미 쪽에서 코로나가 뭐 이렇게 뭐 잡힌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강산들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재가동에 나서는 움직임이 저희는 점점 확산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파티시도 지금 레벨에서 더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속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올해 기금속이 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작년부터 거의 뭐 대세 상승장에 접어들었고요. 올해 거의 올해 여름에는 거의 온스당 거의 2,000불 가까이 찍으면서 히스토리컬 하이를 갱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못 올랐죠. 못 올라다가 올해 3월달,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온수당 10불 가까이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그 이후부터 5월달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온수당 30불. 그러니까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거의 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제가 저번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가격 하반기 때 많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9월 달부터는 금이든 은이든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지금 기금속 가격이 절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미 연준이 워낙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금은 가격 레이쇼도 역사적 평균으로 보시면 60배 정도가 금이 비쌉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 가격이 은 가격 대비 한 70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는 전반적으로 기금속 가격이 좀 다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만 금보다는 은의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구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리 가격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한동안 빠졌다가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구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거의 2018년도 하반기 수준까지 지금 올랐고요. 최근에는 구리 가격이 더 올라서 지금 거의 7,000불 가까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언하고 마찬가지로 구리는 이미 스팟 TC가 많이 빠졌지만 올해 벤치마크 TC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재련소들의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재련소 수익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전기동 공급이 그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공급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그 경기 회복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저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한국의 탄환 수출이 워낙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올해 총기 관련된 신원 조회 건수가 3분기 때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미국의 총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탄환 수출 물량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풍산이라는 업체가 탄환 수출을 한국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그 대선, 미국 쪽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트럼프가 된다, 조 바이든이 된다, 누가 뭐 된다라고 확실히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래도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이 예전에 오바마 정권 때 부통령을 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총기 규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총기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는 총기 사재기 수요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 당연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총기 규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총기 사재기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도 좋은 그 미국의 총기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탄환 수출 물량도 내년 상반기에 더 많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고로사들은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철강석 가격 하향 안정화와 그리고 중국의 철강 재고 하락에 따른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2분기가 제일 바닥이었고요.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내년까지도 저희는 증위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포스코를 저희는 계속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업체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환 수출의 회복이 그 수혜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돈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있는 풍산, 그리고 시야 제강에는 업체, 이렇게 두 종목을 추가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